얼마 전에 리비안 전기 트럭의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리비안에 큰 관심을 갖게 돼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리비안 측에서 코비드 때문에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깜짝 초청장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브는 어렵지만 차량 실물을 상세하게 보고 내부에도 타볼 수 있게 해주는 차량 출시 전 프리뷰 이벤트인 퍼스트 마일 프리뷰라는 이벤트를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소노마라는 지역에서 연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리비안이 다음 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하기 전에 어떤 차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노마에 가서 리비안 차량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로 불리는 팔로알토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프리뷰가 열리는 이벤트 장소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와인 산지로도 유명한 소노마에 위치한 소노마 레이싱 서킷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는 인원을 시간을 두고 제한해놨는데 저는 아침 10시부터 11시 반 슬롯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아침 시간에 혹시 차가 막힐까봐 8시에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모닝커피는 하고 가야죠. 여기 팔로알토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미드필드의 필즈커피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인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벌써 작은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필즈 커피는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민 온 필 제버라는 이민자 아저씨가 샌프란에서 창업한 매우 인기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나중에 샌프란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서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필즈의 시그니처 커피인 민트 모히또 라떼를 시켰습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죠? 이제 다시 서둘러서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샌프란까지 이어지는 원호원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를 탑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가을 날씨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봄이나 가을에 실리콘밸리에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정도를 달려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큰 건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세일즈폴스의 본사 건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도심은 확실히 조금 막히네요. 소노마는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통과해서 더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불리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지나갑니다. 아직도 30분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자, 드디어 소노마 레이싱 서킷에 도착했습니다. 7번 게이트로 오라고 했는데 여기네요. 게이트에서 주차 티켓을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앞에 프리뷰 행사장이 보이네요. 탁 트인 야외에 벌써 여러 대의 리비안 트럭들이 보입니다. 얼른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체크인을 해야 됐고요. 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하면서 친절하게 포즈도 취해주더라고요.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팔찌를 끼워줬고요. 행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리비안 트럭인 R1T가 색상별로 여러 대가 보이는데 차량 한 대는 트럭의 베드 부분에 텐트를 설치해놨고요. 또 다른 한 대는 차량 천장에 자전거하고 서핑보드를 올려놨습니다. 다른 한 대는 빠른 스피드를 내는 스포츠 모드로 리비안을 세팅해놨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기 편하게 사람이 가장 적은 자전거를 올려놓은 리비안 트럭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형 픽업 트럭들도 많은데 리비안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프리미엄 컴팩트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빠져 살았던 자동차 매니아이자 세계 최고의 공대인 MIT에서 자동차 공학 박사까지 받은 슈퍼맨을 닮은 미남 청년 RJ 스카린지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차가 생산되기도 전에 아마존이 벌써 10만 대를 선주문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앞뒤 4바퀴에 각각의 모터가 달려있는 쿼드 모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요. 800마력이 넘는 괴력을 낸다고 합니다. 쿼드 모터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탱크 턴도 가능합니다. 제로백은 3초로 픽업 트럭으로는 역대급으로 빠른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314마일, 약 505km를 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승차감이 매우 좋고 코너링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전기 트럭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67,500불, 하나로 약 7,500만원 수준입니다. 일단 차량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도 루시드처럼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너무 미래적인 느낌이라면 리비안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과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로서의 현대적인 감각을 잘 조화시킨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컴팩트하면서 귀여운 느낌도 들었고요. 차량 전면에는 일자형 바를 넣었습니다. 이게 불이 들어오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고요. 차량을 충전할 때는 핸드폰 충전 표시처럼 가운데 바가 녹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헤드라이트는 꼭 귀여운 눈처럼 버티컬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강력한 하이빔과 로우빔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페이스 아래쪽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후드가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전기차라서 엔진이 없으니까 후드 아래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요새 부르더라고요. 이 프렁크가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충분히 크더라고요. 트렁크 아래에도 바닥을 열면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 한 대당 3, 4명의 리비안 직원들이 붙어 있는데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플렁크에는 혹시나 사람이 안에 갇히면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이 하얀색 비상 버튼이 있고요. 물이 아래로 다 흘러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플렁크에 만에 하나 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차 안에 물이 고일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차량 전면의 오른쪽 바퀴 위에 이 팬더 부분을 살짝 누르면 차저 플러그가 나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홈 차저하고 일반 전기차, 공용 차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아직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리비안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라고 하는 급속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3,500개 이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차의 바퀴는 20인치 올 터레인 휠이고요. 기본 장착되는 휠은 21인치 로드 휠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 있는 리비안 스포츠 모드 모델의 스포츠 휠은 22인치입니다. 이제 차량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앞좌석은 우드하고 가죽 재질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센터 페시아에는 16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직접 앉아봤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테슬라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 양쪽으로 스크롤 휠이 있습니다. 선바이저하고 오버헤드 콘솔 부분은 일반 차량과 비슷했고요. 도어 트림도 우드하고 가죽 재질입니다. 센터페시아의 16인치 터치스크린에서는 차량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올 퍼포스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빠르게 달릴 때, 컨설브는 장거리를 갈 때와 같은 최대한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달릴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오프로드는 말 그대로 산악지대나 자갈밭, 사막과 같은 지형을 달릴 때 사용하고요. 이 차는 그야말로 산악지대를 달리는 어드벤처에 최적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에는 다시 4개의 세분화된 개별 모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좌석 인테리어에서 제가 제일 특이하다고 느낀 건데요. 여기 콘솔 박스가 있잖아요. 이 콘솔 박스 아래쪽에 뻥 뚫린 구멍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에 휴대용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직원분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무선 스피커는 스피커 겸 배터리라고 합니다. USB 단자도 있고요. 빛이 나는 라이트 기능도 있어서 캠핑장에서 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콘솔 박스의 앞쪽은 무선 충전대 역할을 해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자동 충전이 되고요. 앞쪽을 누르면 팝업 컵홀더가 나옵니다. 콘솔 박스는 앞쪽을 누르면 또 열리게 되는데요. 안이 굉장히 깊어서 잡다한 것을 넣어두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글러브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앞좌석 아래에 각각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앞좌석 헤드 부분에 옷이나 가방을 걸 수 있는 코트 훅이 있고요. USB-C 타입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콘솔 박스 뒤쪽에 리어 에어벤트는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USB-C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천장이 파노라믹 루프로 되어 있어서 탁 트인 느낌이 들고 공간이 그만큼 더 넓게 느껴집니다. 다리를 넣을 수 있는 레그룸은 충분한 것 같은데 컴팩트 픽업 트럭이라서 차량의 폭이 대형 픽업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3명이 타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성인 3명이 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에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트를 들어올리면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캠핑 갈 때 가져갈 짐들이 많은데 진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문 쪽에 빼먹고 안 본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운전석 도 옆을 보시면 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살짝 누르면 플래시라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왜 여기에다가 플래시라이트를 넣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플래시라이트이기도 하지만 리비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 중 하나입니다.
리비안의 차량 바닥에 이렇게 둥글고 길쭉하게 생긴 배터리 셀들이 정확하게 7776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배터리 셀 한 개만 더 더하면 전체 배터리 셀 숫자가 행운의 숫자 7777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자인 RJ 스카린즈가 아이디어를 내서 운전석 도어 옆에 배터리 셀을 장착한 플래시라이트를 한 개 더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차량에는 없는 리비안만의 시그니처 공간입니다. 바로 뒷좌석과 뒷바퀴 사이에 위치한 기어 터널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각종 장비, 즉 기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기어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골프클럽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어 터널의 문은 트럭 뒤쪽 배드사이드 월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리고요. 이 기어 터널의 도어가 생각보다 엄청 튼튼합니다. 무게를 300파운드, 약 130kg까지 지탱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캠핑할 때 의자로도 쓰이고 차량 위쪽에 뭔가를 올리거나 내릴 때도 발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저보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서 밟고 올라가 봤는데 정말 튼튼합니다. 이거를 밟고 올라가서 트럭 뒤쪽, 베드 쪽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량 위쪽에 물건을 싣고 내리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어 터널의 도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응급처치 가방약을 넣고 다른 쪽에 있는 도어는 에어 컴프레셔 튜브 케이블을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에어 컴프레셔 케이블이 왜 나와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어 터널 안쪽에는 전원이 있어서 각종 전자제품을 꽂아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 갈 때 이 기어 터널에 가방이나 먹을 거를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거를 또 꺼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뒤에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넣어서 기어 터널에서 물건을 꺼낼 수가 있어요. 제 옆에서 이걸 보고 계시던 한 미국 여성분이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운전할 때 이 부분을 열어놓고 강아지의 특별 아지트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도 정말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차량 실내하고 기어 터널을 연결해주는 아이디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어 터널에 들어가는 캠프 키친도 프리뷰 이벤트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텐트를 올려놓은 리비안 차량으로 와서 찍은 건데요. 직원이 지금 막 만든 거라고 팝콘을 먹으라고 주네요. 이거는 정말 도로를 달리는 주방입니다. 1400W짜리 스토브탑이 달려 있고요. 4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와 싱크대, 그리고 30여 가지의 각종 주방조리기구 및 수저 세트 등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달릴 때 흔들리지 말라고 모두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쌓여 있고요. 캠프 키친은 옵션이고 5,000불, 약 600만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이 리비안 차량은 뒷부분에 전용 텐트를 올려놨는데요. 직원분이 저보고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늑하다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을 보니까 생각보다 넓었고요. 야키마에서 만들었습니다. 3명까지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포함해서 2,650불이라고 하고요. 다른 분들도 텐트 안이 매우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뒷면 디자인은 루시드하고 비슷하게 일자형으로 램프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차량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트럭 뒷문, 즉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트럭 뒷문을 닫았을 때 베드의 길이는 최대 4.5피트, 약 1.4m라고 합니다. 두 개의 110V 전원이 있고 불이 들어오는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차량의 바퀴나 산악자전거의 바퀴에 공기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에어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어 터널의 도어 안쪽 포켓에 20피트짜리 전용 컴프레셔 튜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악지역이나 사막지역을 운행하다가 혹시나 바퀴의 압력을 조절하고 싶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밌는 점 하나는 차량 테일게이트 쪽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베드 밑바닥에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는 비상용 타이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이 아래로 물이 다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놔서 얼음과 음료수를 채워놓고 뚜껑을 닫으면 달리는 아이스박스가 된다고 합니다. 직원분들에게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아쉬운 점은 리비안은 드라이버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아직 자율주행 2단계로 운전보조 시스템 수준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진부한 기능의 자율주행은 아직 아닙니다.
차량에는 총 11대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레이더와 울트라소닉 센서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동차 키입니다. 직원분에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물어본 분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준비해 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비아는 차키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카드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일반 파비라고 불리는 차키 형태가 있고요. 모험가들을 위한 밴드 형태도 있습니다. 특히 밴드 형태는 차고 있으면 캠핑 가서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험한 액티비티를 할 때 주머니에 넣었다가 잃어버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어를 오픈할 때 차키를 누르면 나는 소리가 일반 삐빅 소리가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차로 오프로드를 잘못 가면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차량 바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바닥은 금속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더 험한 지형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그레시브 오프로딩 타이어 패키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신 다른 미국인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운행 시에 전기차답게 정말 조용하다고 합니다. 자갈밭이나 험한 산길, 암벽으로 둘러싸인 언덕이나 진흙탕 속을 달릴 때에도 정말 조용하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온갖 첨단 장치들이 들어있는 정말 모험과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괴물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비아는 SUV도 있는데요. RS1이라고 하는데 차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노마 프리뷰 이벤트에서는 간단한 다가와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인원을 제한해서 오히려 여유있게 영상을 찍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이번에 리비안 실물을 직접 보니까 정말 RJ 스카린지와 리비안의 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리비안 스토어에서 기념품도 팔고 있었는데 저도 여기 온 기념으로 예쁜 머그컵을 하나 샀더니 리비안 배지를 공짜로 하나 주셨습니다. 상장시 기업 가치는 52빌리언 달러, 현재 약 6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리비안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IPO를 하자마자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게 나을지 판단을 잘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최근 IPO 직후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탁 트인 야외에 나와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